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공포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게 과연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찰리먼거 할아버지처럼 비트코인은 사기다, 존재하지 말았어야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상당한 전문가다,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분들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대로 모르고 투자하고 있다,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10년 넘게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주말에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쇠퇴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경제학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또 기사로 다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정말 약세장으로 도입한 것인지, 비트코인 가격은 과연 바닥권인지, 최근 출간된 비트코인 수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로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코인 시장의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주식시장의 사계라고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금리 수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론이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도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주기, 하락 주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대장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높아지냐 낮아지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일단 원조 코인인 비트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외 나머지 비트코인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알터네이티브 해서 알트코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장이 찾아오면 먼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합니다. 일정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에는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순환매라고 하죠. 이 순환매를 돌듯이 먼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것보다 중소형주들이 상승장에서 상승한 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상승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낮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하락장이 찾아왔어요. 시장이 급락을 하면 당연히 우량주인 삼성전자보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많이 하락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하락장에서는 물론 모든 코인이 하락하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 초입부터 상승장 초입까지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초입이 지나서 상승장 중기, 그 다음에 상승장의 말기,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추이입니다. 위의 차트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밑에 차트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시면 원래는 95% 이상이었어요. 2018년 말까지 추이를 보시면은 이 도미넌스 추이가 거의 한 36%, 7%까지 하락을 합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도 이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을 포함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의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이때 되게 핫한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ICO입니다.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으로 치면 IPO예요. 수많은 그런 알트코인들이 자금을 모으고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해서 점점 낮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하락장이 찾아오죠. 자, 그러면서 이때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면은 쭉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장이 하락을 하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주는 막 급락하죠. 시장이 2, 3% 떨어지면 중소형주는 막 10%가량 떨어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비슷하게 하락하거나 시장보다 덜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약세장이 찾아오니까 알트코인은 폭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거보다 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한 것이죠. 자, 그러다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계속해서 모든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립토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 몰린 겁니다. 자, 그러다가 2019년 7월 이때 보시면은 자, 단기간에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데 이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반등을 했죠. 자,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한 이후에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은 $10,000에서 순식간에 $20,000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은 기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30,000, $40,000, $50,000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20,000에서 $30,000로 막 달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급락을 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상승장 초기까지는 이 비트코인이 대장주로서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상승장 중기부터는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코인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상황이냐? 최근 1년간 비트코인 가격과 도미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거의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1년 차트를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간 도미넌스를 보면 여전히 한 4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다른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진다. 추풍 낙엽처럼 하락을 한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세장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시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좀 잘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OW, 작업 증명에서 POS, 지분 증명,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는데 본격적인 하락장은 오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고 있어요. 자, 변동성 지수라고 있죠. 빅스 지수.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원래는 S&P에서 만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이거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는 CNN 머니에서 개발한 지수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공포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 변동성.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지난 30일 및 지난 90일 평균값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모멘텀과 볼륨입니다. 이 부분은 거래량으로 판단을 하는데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탐욕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소셜 미디어인데요. 트위터에 나타나 있는 코인 관련 키워드 및 확산 속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앞서서 알아본 그 부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공포라고 판단을 하고요. 반대 같은 경우에는 탐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어 트렌드. 구글에서 인기 있는 검색어, 검색량의 변화를 분석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역시나 공포냐 탐욕이냐 이 부분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alternative.me라는 사이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18일 기준으로요 24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연히 이 탐욕보다는 공포에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 공포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게 과연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2018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가격과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얼추 보면은 정말 이 탐욕 지수가 높을 때 고점이고 낮을 때가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고점과 저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2020년 4분기. 자,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0,000에서 $20,000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90을 넘어갔었어요. 상당히 좀 탐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당연히 이게 살짝 조정이 나온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이 지수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30,000에서 $40,000까지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50,000, $60,00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데는 유효하다. 하지만 뭔가 장기적인 그런 추세를 확인하는 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현 상황을 가늠하는 두 가지 지표. 자, 첫 번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였죠. 이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상황이 하락장 초입에서 상승장 초입까지라고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도미넌스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상승장 중기에서 상승장 말기 사이에 있다. 그래서 뭔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공포 탐욕 지수가 있었죠. 이게 현재 지금 24입니다. 100은 탐욕, 0은 공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포에 가깝다. 이런 것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그런 상황만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암호화폐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서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개발자 내지는 개발자 집단이 비트코인을 출시하기 앞서서 이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한 백서입니다. 2009년 1월에 최초의 이 비트코인 블록이 형성이 됐어요. 그 이래로 12년간 지금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2년간 비트코인이 겪었던 위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7에서 $4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이때는 $250에서 무려 $50까지 하락을 했고 2016년 이때는 $1,160에서 $15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0에서 $3,000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죠. 자, 근데 이러한 숱한 변동성을 겪고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 이 NFT 개념을 통해서 이 코인과 실제 이 비즈니스가 컨버전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내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트렌드를 쫓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뭔가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다. 자, 그런 내용보다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역사, 용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는지 기초적인 내용이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란 얘기가 아니라요. 이 기회에 점점 커져나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내가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